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재개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 시 알아두면은 좋은 유익한 5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법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재개발 사업만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한 5가지 정도 유익한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단계별 의사결정 요소가 다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초기 단계, 아직 초기 단계 예상구역이라든지 아직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다면은 평당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재개발 사업 기간은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큰 돈이 그대로 장기간 묶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평당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마라. 즉, 초기 투자비 적게 투입되는 매물이 최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 즉 재개발 사업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총 투자비 관점에서 의사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 투자비를 한다면은 초기 투자금 플러스 추가 분담금, 물론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총 투자비 관점에서 의사결정하시라. 이게 이제 사업 단계별로 의사결정 요소가 다르다 하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자, 두 번째 팁은 초기 투자 이후에 추가 비용이 가능한 없도록 하라.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적게 발생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재개발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임대 가격이 하락, 즉 역전세 같은 경우, 또 공실로 장기간 있다고 한다면은 목돈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초기 투자 이후에 추가 비용 발생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축 건물이 유리하다. 또한 임대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 및 직주 근접한 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또한 유지 보수 비용을 발생되는 것을 가능한 줄여야 되겠죠. 물론 신축이 절대 유리합니다. 또한 건물 관리 주체가 있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게끔 하시라. 그런 건물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은요. 감정평가 원칙 중 현황평가임을 인식하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연도 기준으로 현황평가 및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황평가란 현재의 이용 상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종로구 신설동의 모 지역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27, 626번지, 622번지, 621번지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없습니다. 즉 지적도를 떼어본다면 말 그대로 맹지라는 거죠. 이런 맹지에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도로가 있겠죠. 사도가. 자, 그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627번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평이라고 했다면은 적어도 한 5-6평 정도는 사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사도는 추평가 시 도로 부지로 평가받아서 그만큼 감정평가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황을 반영한 수치가 개별 공시지가이고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다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자,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은 투기 과열지구,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은 2017년 8.2 대책에서 나왔죠. 자,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이 재당첨 금지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에서 공공분양을 받은 경우라면은 10년 이내에 같은 세대원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대원 기준입니다. 세대원. 따라서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언제든지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부부 명의 활용 시에는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유사한 지역을 동시에 투자한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팁입니다. 입주권 분양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의 분포를 체크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유사한 매물 소유자의 조합원 비율이 5% 이상이면은 설사 약 다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조합원 비율이 5% 이상이면 안전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를 75%입니다. 이 5%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가 만약에 단체로 반대를 한다면은 사업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포가 유사한 조합원 비율이 5% 이상이면은 다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사결정하시라. 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한다.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은 구입 못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한다. 이럴 경우에도 5% 이상이냐? 이걸 좀 따져보시라는 거죠. 또 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투자를 할 경우도 요건에 합당하면 무조건 나옵니다만은 다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사한 매물의 소유자 조합원 비율이 5%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소 분양가격이 애매하다 할지라도 5%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합원 최소 분양가를 낮추어서 근린생활시설의 감정평가보다 낮은 최소 분양가를 만들게 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의율 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좀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톡을 주시면은 다음번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